안녕하세요, 우찌입니다. 제가 오늘 하나기술이라는 종목으로 상한가를 먹었는데요. 이러한 단순한 매매 기법을 조금만 아셔도 누구나 공부를 조금 하시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잠깐 설명만 조금 더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캔들이 있는데 양봉인 경우에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이 가격은 시가고요. 시작한 가격 시가고, 여기는 이제 끝난 가격 종가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종가들의 평균값, 이것을 이은 것이 단순 이동 평균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가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은요, 그 평균치가 점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종가는 계속 올라가면서 상승할 경우에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따라 올라갑니다.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보는 이동평균선이 일단 뭐 가장 짧은 5일 이평선, 이거보다도 이 종가가 위에 있어요. 위에 있으면서 계속 올라가고 이동평균선도 올라가는 주가에 맞춰서 올라갑니다. 그 와중에 이렇게 음봉이 나와도요, 음봉이 나와도 종가가 5일선 위에 있으면 아직 흐름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올라가면 이평선은 잠깐 여기서 멈칫하다가도 또 따라 올라갑니다. 주가가 상승 중에는 이 5일 이평선보다 종가가 위에 있습니다. 일단 이러한 성질을 알면 되고요. 또 주가가 하락을 할 때는 이제는 5 이평선이 위에 있고요. 이럴 때는 이제 역배열이 시작되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지금 이 빨간색 이게 5일 이평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을 때는 이 음봉이니까 종가가 여기겠죠. 여기 종가가 여기일 거예요. 그죠? 그럼 종가가 계속 내려가면서 5일 이평선이 위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종가가 이제 여기 위로 올라왔어요. 5일 이평선 위로. 그리고 또 5일 이평선 위에 종가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차츰차츰 올라오니까 5일 이평선이 따라오기 시작해요. 그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갈 때는 5일 이평선이 밑에서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게 음봉이 나와도 아직 5일 이평선이 밑에 있죠. 그리고 종가 따라 계속 이렇게 가면 아직도 5일 이평선은 밑에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 종목이 어느 순간 이렇게 좀 꺾여서 5일 이평선보다 종가가 내려오는 자리, 그러면 그때 매도하면 되겠죠. 오늘이 2020년 마지막 거래일, 이 폐장일이 아니었으면 저는 사실 이 종목을 내려올 때까지 더 들고 갔었을 겁니다. 근데 그냥 연휴 동안, 끝나고 연휴 동안 이 4일 동안 굳이 여기 넣어갖고 기다리기 싫어서 그냥 일단 매도는 했는데요. 자, 이거 말고도 다른 종목의 사례로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피플바이오도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던 종목인데요. 이것도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면서 여기서 상승할 때 5일선보다 위에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할 때는. 그러다가 이제 하락을 할 때는 이 5일선보다 밑으로 종가가 내려와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상승할 때는 종가가 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캔들의 종가하고 5일선하고 비교를 해서 종가가 위에 있으면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근데 5일선이 위에 있으면 이 주가는 떨어지는 거죠. 5일선하고 이 이평선의 성질, 종가의 이평선의 성질,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시 피플바이오를 볼게요. 처음 상장을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높았던 고가가 이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조금 그 다음 날은 좀 내려왔죠. 그런데 상장된 지 며칠 안 되긴 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높았던 바로 이 지점, 가장 높이 올라갔었던 가장 고가를 이날 올라갔어요. 얘가 더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일단 첫 번째는 가장 높았던 고가를 더 뛰어넘는
새로운 신고가를 만든 거죠. 새로운 고가, 신고가. 그쵸? 이게 있기 전에는 여기가 고가였어요. 그런데 이게 생기면서 여기가 고가예요. 자, 그러면 일단 종가가 일단 여기에 안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5일선 위에 있죠. 그리고 그 다음날은 이렇게 가도 계속 5일선 위에 있죠.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알고 나서 다음날 이렇게 들어가도 이 정도의 수익은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죠. 이 정도까지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 근데 조금 여기서 빠지는 게 너무 심하다 싶으면 어느 정도는 좀 팔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이제 매매를 하면서 좀 더 노련해지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종가만 본다고 해도 이 정도 구간을 수익으로 먹을 수가 있죠. 또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또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던 중에 명신산업이 있는데 이것도 이날이 고가였어요. 이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가 이날 이 지점을 넘어서는 신고가가 이날 생겼죠. 그리고 5일선 위로 종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흘러가요. 흘러가는데 종가는 이제 계속 위에 있죠. 종가가. 이날 이렇게 내려왔어도 종가가. 그리고 이날 종가가 여기. 그럼 이날은 이제 팔면 되겠죠. 자, 그럼 이만큼 수익을 또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게 캔들이 약간 좀 찌그러져가지고 얼마 안 돼 보이지만 보시면 이날도 상한가, 이날도 상한가, 이날도 상한가. 이거는 약간 좀 운이 좋은 케이스라서 연달아 상한가가 나온 거지만 이렇게 종가가 5일선 위에서 계속 가면은 이렇게 내려오기 전까지는 계속 들고 가도 되는 겁니다. 그럼 큰 수익을 먹을 수가 있어요. 자, 반대로 이런 식으로 가지 못한 케이스도 보여드릴게요. 자, 소마젠이라는 케이스인데 처음에 이렇게 상한가 몇 번 만들 때는 며칠 안 됐잖아요. 5일이 되지도 않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캔들이 별로 없고 사실 여기 시작한 거에 비하면 너무 많이 오르기는 했어요.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는 따라하기가 좀 어렵긴 해요. 다시 아까 명신산업 같은 경우 이날 상장해서 여기서는 이제 며칠 안 되기는 했지만 이 변동폭이 아까 소마젠보다는 좀 짧아요. 근데 소마젠은 이렇게 확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뭔가 바로 추세라는 걸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기다려 봅니다. 한 며칠 기다려 봐요. 그리고 여기가 고점이 됐죠. 여기가. 그럼 여기를 넘어서고 종가가 거기 위에 안착을 하고 5일선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주가는 하락해서 아직 이 지점을 돌파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날 한번 돌파는 했어요. 돌파는 했는데 근데 결국은 종가가 이 위에서 안착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밀려가지고 여기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면은 지금 종가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5일선보다 밑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제가 미리 캡처를 해뒀습니다. 이날에 대한 건데 이날의 종가 보세요. 종가. 이날의 종가 21,150원이에요. 이날의 종가가. 그런데 5일선의 이 가격을 보면 21,180원이에요. 얘가 더 낮죠? 종가가 그러면 5일선보다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럼 얘는 일단 여기 돌파는 했지만 5일선 위로 올라가지 못했던 거예요. 소마제는. 다시 차트를 볼게요. 그랬더니 여기서 이거 위로 아직은 얘가 지금도 못 가고 있죠. 아직도 못 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 하나 또 보면은 자, 서남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얘도 처음에 상장해서 처음에 이제 며칠은 여기였고 지금 고점이 여기였어요. 그런데 며칠 안으로 이거를 넘지를 못하고 얘는 오히려 쭉 빠졌어요. 그리고 꽤 긴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얘는 여기를 못 올라오고 있죠. 우선은 얘를 이 구간을 넘어선 다음부터는 엄청나게 힘이 실릴 텐데 아직은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다른 것도 보겠습니다. 최근에 또 퀀타 매트릭스라는 게 상장을 했는데 이거는 여기가 지금 최고가고요. 아직 이거를 돌파는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막 빠지다 보니까 5일선 밑으로 계속 내려가죠. 그나마 이제 지금 여기서는 5일선 위로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 여기까지 돌파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기법에는 해당이 되지가 않아요. 반대로 이제 또 이제 성공한 케이스를 볼게요. 자, 포인트 모바일인데요. 이거는 이 최근 이 동안 이 기간 동안 여기가 고가죠. 여기를 근데 이날 넘어섰어요. 돌파를 했고 종가가 여기니까 5일선 위가 됐네요. 그 다음부터는 5일선 위로 계속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날 빠졌어요. 5일선 밑으로. 그러면 이만큼은 수익을 먹을 수 있어요. 못해도. 쉽죠? 조건은 지금 두 개예요. 최근 상장된 지 며칠 안 됐을 때 고점을 돌파할 것. 그래서 신고가를 만들 것. 신고가. 두 번째, 종가가 5일선 위에 있을 것. 그리고 뭐 이제 굳이 세 번째, 종가가 5일선 밑으로 내려가면 매도. 사실 매도가 제일 어렵죠. 결국에는 팔아야 손실이든 수익이든 확정이 되는 거니까 매도가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이건 친절하게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까지도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다른 것도 볼게요. 인바이오. 이거는 여기가 높을까요? 여기가 높을까요? 뭐 또이또이라고 치고 여기서 이제 또 넘어섰죠. 딱 보면 이제 여기도 이렇게쯤 되니까 5일선 위일 거고. 그래서 한동안 이렇게 또 날아가요. 그러다가 여기서 빠지는 날 팔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이렇게 신규 상장된 것 뿐만이 아니라 거래 정지가 됐다가 다시 재개되는 것 중에서도 이러한 걸 적용할 수가 있는데 예전에 매매했던 종목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사실 낙폭과대 매매라는 것도 적용해서 할 수가 있는 건데 자, 어쨌든 거래가 정지돼 있다가 갑자기 재개되면서 그날 고점을 여기를 찍고 그동안 이렇게 좀 빠져 있었어요. 그럼 자, 여기 고점을 결국 이날 얘가 돌파를 했죠. 그리고 5일선보다 위에죠. 그럼 쭉 갖고 가다가 5일선 밑으로 빠지는 날 매도를 하면 되겠죠. 쉽죠? 반대로 경남제약이라는 거는 얘도 거래 정지돼 있다가 이렇게 빡 올라갔다가 쭉 그날 빠졌어요. 그 다음에 한동안 못 올라왔어요. 계속 이날도 이렇게 가려다가도 또 못 가고 아직도 지금 못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를. 그러면 아직 얘는 이 기법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뭐 나중에 어떻게 하는 또 밑에서 하는 다른 기법들이 있긴 한데 우선 지금 이 기법에서는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기술을 볼게요. 하나기술도 처음에 상장하자마자 바로 상한가 가고 다음날도 처음에 분위기 좋다가 쭉 빠져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여기를 이제 고점으로 만들게 됐는데 얘도 이제 하락하다가 이제 이렇게 올라와서는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한 거죠. 이 지점을 돌파를 하고 5일선 위에 있죠, 종가가. 그리고 그 다음날 음봉이 나오기는 했는데 종가가 요 아래죠. 종가가 요 아래. 아이, 잘 안 본다. 네, 어쨌든. 그리고 5일선보다는 위에 있죠. 그리고 이날도 5일선보다 위에 있죠. 위에 있죠. 그러니까 아직 안 팔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국 이렇게 상한가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전고점을 넘어간다는 거는 세력이겠죠. 개인들이 굳이 비싼 돈 주고 이거를 할 정도로 돈이 많지도 않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비싼 돈 주고 자 보세요. 일단 여기에 있던 거를 굳이 비싼 돈 주고
이 기간 동안 만약에 여기서 사서 물려있던 사람들한테 다 본전을 주고 이거를 올렸다는 거는 그만큼 돈을 쓴 거잖아요. 누군가 이게 끌어올린 세력은. 그러면 얘네는 여기서 요거 조금 먹자고 이렇게 많은 돈을 쓰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주가를 결국 막 갈 듯 말 듯 흔들다가 어느 정도 물량 확보가 또 되면 그때 이렇게 쏩니다. 좀 어느 정도 개인들이 또 털려 나가야 이거를 이렇게 쏩니다. 그리고 나서 쭉쭉 올리다가 나중에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들이 와 이거 잘 가네, 더 잘 갈 건가 보다 하고 올라타 가지고 매매할 기회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어느 순간 팔고 튑니다. 자, 그러면 대충 얘네가 여기서부터 작업을 했다 치고 또 여기 올릴 때도 또 돈 들어갔으니까 대략 지금 이거 올린 세력의 평균 단가는 한 이 정도쯤 될 거예요. 여기 정도. 왜냐면 여기선 돈을 좀 더 많이 썼으니까. 그럼 여기 평균 정도 잡고요. 대략 얘네는 보통 3배, 5배, 뭐 7배 뭐 이렇게 작업을 해요. 그러면은 얘는 아직도 한참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이게 한 번에 다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가다가 갑자기 페이크 주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우리는 일단 5일선이 살아있고 종가가 그 위에 있는 한, 그리고 첫 번째로 전고점을 돌파한 신고가가 나왔을 때 이러한 매매를 통해서 한 가지 무기를 얻은 셈입니다. 잘 흡을 해보시고 성투하시는 좋은 무기를 얻으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안 누르신 분은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매매 기법을 몇 가지 알게 되면 내가 아는 그런 기법을 통해서 아는 자리에서만 매매를 하세요. 그렇게만 매매를 해도 충분하고요. 만약에 그런 게 나타나지 않을 때는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아직 초보일 때는 이것저것 막 섞지 마시고요. 한두 가지 매매 기법으로만 자기의 주특기를 먼저 완성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